행정구역은 넘어가야 돼요. 저는 뭐 그거를 생활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데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주고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 뭐 단체들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면 재밌습니다. 아주 우리 그쪽도 많고 한데 뭐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뭐 여러 단체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 요 그림만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장곡이거든요. 보세요. 그림에도 홍동면을 넘어가고 있고 그림도 우리 마을입니다. 공동입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에도 제가 제목도 그렇지만 뭐 홍동면의 뭐 사료와 경험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 도시에서는 너 뭐 어느 구에서 왔냐 이래도 별로 기분 안 나빠지는데 농촌에서는 면 단위로 틀리면 이거는 기분 나빠가지고 안 넘어가네. 아까 처음에 누가 저기 소개하실 때 아파트 사니까 답답한 공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답답한 대면적 사회입니다. 농촌. 얼굴을 다 아는 사회인 거죠. 답답한 관계성 속에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가 8개월이거든요. 저는 제 주관입니다. 설명하는 게 홍동의 역사가 아니고 저희 주관적인 이쪽을 바라보는 역사거든요. 1960년도는 이쪽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활동이. 1970년대, 80년대는 여기가 홍동 면 소재지입니다. 홍동에서 면 소재지는 면에서 가장 번화된 곳입니다. 70년대, 80년대는 이쪽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90년대는 이쪽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2000년대는 이쪽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합니다. 한 곳에서 그냥 계속 되는 게 아니고 홍동 이쪽 지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식으로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뭐 중청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여가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라고 했을 때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특정 지역을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 가져간다 라는 게 저희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결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건 여기에 다 되겠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구 3,500명에 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두겠다는 거냐. 하는데 뭐 완결된 구조는 여러 분야에서 완결된 구조는 교육체계에서 완결된 부분은 이 지역에 가진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있고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전문대학까지 있습니다. 3,500명.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3,500명 정도면 초등학교에 있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학교 체계 자체도 가장 어렵다는 학교 체계 자체도 그쪽 내부에서 다 안 망하고 아직까지 학교가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곳을 면이 아니라 이 지역 자체를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 만들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거를 만들어가고 필요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앞에 간단하게 설명할 거는 2000년도 전하고 2000년도 후반하고 이렇게 제가 좀 나누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이것도 설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는 게 2000년도 이후거든요. 2000년도 이전은 제가 자료로 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거고 이후는 제가 보면서 했는 겁니다. 2000년도 이전까지 대충 봅니다. 그 세 칸으로 제가 나눴는데 특징은 이겁니다. 왼쪽은 학교 60% 이상이 학교에 영향권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부분은 그 일이 학교와 지역이 한 50대 50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최고 오른쪽은 그게 학교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난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면 풀무 생협이라고 하는 부분은 59년도에 학교 내에 풀무 협동조합이라는 걸로 시작하고 80년도에 80년대에 나갔다가 망해서 80년대에 다시 시작되는데 80년도에 면소재지로 나가게 되고
그것이 2000년도에 독립법인이 되어집니다. 독립법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학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법인은 마을 사람으로 다시 구성되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이 소비자까지는 일정하게 학교에 영향을, 왜냐하면 그때 가장 출자를 많이 한 곳이 학교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내지는 조합원들의 반동 이상이 학교 관련된 사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앞에가 연도입니다. 하나를 보시면 알아요. 대부분이 학교 내에 있다가 지역으로 나가는데 20년 정도. 그 다음에서 지역에서 다시 한 10년 내지 20년 정도 지나면 독립법인이 되어집니다. 중간에 얘들과 이쪽 이 단체들 같으면 대부분 중간에 다 사라져버린 단체가 있고, 사라져버린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추적하면 딱 50년 만에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은 20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빨리 지역으로 나가서 가장 빨리 독립화되어진 것은 푸른 신협입니다. 몇 년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역사가 좀 있는데 쭉 따지면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 일 중에는 주민들이 바로 필요하는 일이 있고 절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왜 하지라는 일이 있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1960년도와 70년대 한국 농촌을 가장 억눌렀던 거는 우리 대거법이에요. 그분들한테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소로 다가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지역 내에 정착할 수가 있었다면 지역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사람들이 이해하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웬 지역에 도서관을 만드냐고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역 사람이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냐고. 지역 사람들이 20년 뒤에 필요한 일도 해야 되고 40년 뒤에 필요한 일도 하는데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훌륭한 사람이냐 덜 훌륭한 사람이냐를 규정을 할 때 50년 뒤를 보고 일하는 사람은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2년 뒤에 빛나는 걸 하시는 분은 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대충 이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안 까먹고 50년 동안 핀대 와가지고 꺼내는 도서관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보통 까먹어버리거든요. 내일 일도 까먹는데 오늘 듣고도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시면 이게 대충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유기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딱 지역에서 일반 농가가 딱 시작할 때까지는 딱 20년입니다. 20년이 걸리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뭐 이런 역사를 쭉 보면 이렇게 있고 이거 보시면 알겠습니다. 단지 학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교육용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고 했던 게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고 물론 교육이 중심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협동조합들이 쭉 만들어지고 그런데 뭐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들이 새끼를 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그냥 자기들이 또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의 목표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굳이 학교가 관여를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학교는 또다시 이제 또 다른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거고 뭐 문단기도 마찬가지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지역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한 문당리, 지금 앉아 계시는 이 문당리 같은 경우에는 미단위 활동으로 아주 강한 역할을 해요. 그게 특징입니다. 아까 풀마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범위가 면단위 범위였습니다. 근데 이 문당리는 미단위에서 했는 부분이 특징이 있다라는 게 있고 이분이 이제 문당리하고는 풀마학교 무슨 상관이냐? 문당리 대표하시는 분이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신문 기자가 와서 이거 어떻게 훌륭한 생각을 했냐 하니까 이제 또 겸손하게 학교에서 다 배웠다고 풀무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니까 또 풀무학교가 또 등장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뭐 물론 아직도 관련을 맺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 만들어진 곳들입니다. 오늘 각골을 잠시 그냥 둘러보셨을 건데 각골 쪽에 만들어진 곳은 대부분 2006년 이후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지금은 홍동에 이렇게 강이 있는데 이렇게 강 남쪽이라고 내가 그쪽은 강남이라고 그래 부르는데 2006년 이전 2004년도까지 그쪽은 동네 사람이 살 곳이 안 된다라고 했는 곳이고 요 있는 이렇게 보면 멋있죠? 요 위에 있는 여러 단체들은 대부분
공간을 이렇게 찍어놓으니 꾸며놓으니까 그랬지. 대부분 예전에 축사로 사용하던 곳, 예전에 창고로 사용하던 것을 다시 다 뜯어고쳐가지고 있는 곳이고, 그것이 여러 곳에 단체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은 학교 공간이 많았거든요. 유휴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활동성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거 뭐 하나하나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뭐 이런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갖고 마을 발표 같은 걸 하게 되는데, 2006년 이후로 기껏해봐야 지금부터 10년도 되지 않습니다. 2000년 뒤후 활동 10년도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계속 뒤에 살아남을 건지는 20년이 10년 더 지나봐야지 확인이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2000년도에 중공부가 만들어지고, 중공부로부터 비롯되어진 만들어진 몇 개 단체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새끼치듯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만 제가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게 2009년도에 제가 그랬던, 그때는 뭐 단체가 두세 개밖에 없었을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들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를 설명할 때 이 그림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학교 내에 지역에 있는 장애 학생들, 즉 초중고에 있는 장애 학생들,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특수학과 학생들을 어떻게 체험을 농사 체험을 시킬 거냐라고 해서 학교로 불러서 중공부에서 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 학생들하고 그 학생들 그런 교육이 한 5, 6년 되어지다가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나가면서 그 사업을 지역 단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교사들하고 결합이 되어지면서 만들어진 게 지역에 있는 꿈들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특징은 지역에 있는 특수학급 학생들을 농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통해 가지고 교육을 체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직업 작업장화까지 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처음에는 학교 안에 있다가 점점 나가 지금 학교 밖에 있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생물 다양성, 논에 있는 생물 다양성을 조사하는 그룹하고 지역 농가들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농민단체하고 이 결합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 나온, 만들어진, 그 다음에 이 학교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온 게 논뱀이라는 단체고, 그것은 지금 문당리에 있습니다. 그 단체. 주부들 몇 명, 3명, 4명으로 구성되어져서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특징은 여러 단체가 모여가지고 자기 필요해가지고 하던 거를 하면서 독립된 단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독립된 단체는 학교라는 공간을 이용하든, 학교라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든, 학교라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든, 학교와 관련된 사람이 많은 초기에 활동을 하든 시작을 하고 일정 시간이 되어졌을 때 밖으로 나가는 경향을 가집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지금 학교하고 관련된, 나중에 자료를 가져와서 학교와 관련된 영역 정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 수로 연관된, 겹쳐질수록 많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처음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쭉쭉쭉 흩어져 나가는 겁니다. 밖으로 점점 지역으로 많이 가까이 가고, 학교 안에 있던 학교하고 반만 걸치고 있다가 점점 지역으로 나아가고, 나중에는 이들이 학교를 둘러싸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학교가 강화되어지는 구조로 가자. 이게 이제 제가 보면 일반적인 이 지역의 패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풀모학교가 중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홍동천을 중간에 두면 또 그림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절대 한 군데가 핵심이 돼가지고 파장하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섹터별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 제가 이제 여러 경험을 통해서 보면, 홍동 중학교에서 강의하러 가서 설명을 하면 홍동 전체를 만든 건 홍동 중학교가 되고요. 풀모학교에서 제가 나가 강의를 하면 풀모학교가 지역 전체를 만들었고요. 뭐 딴 단체에서 나가 설명하면 그 단체가 홍동을 다 만드는 거예요. 연도를 좀 보면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중첩적으로 나갑니다. 이쪽에서도 활동하고 이쪽에서 활동하고, 이게 이렇게 결합되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나가지, 한 단체가 자기 생각을, 그 다음에 자기 지역에 있는 모든 거를 시나리오로 짜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당면된 과제를 더 느끼는 곳이 일을 만들어내고, 그게 기존에 있던 단체와 다시 협력을 요구하게 되고, 제가 협력을 요구하게 되고라고 하는 부분이 이 동네에서 선던 방식이 출자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협동조합으로 하는 거지. 협동조합이 최고의 조직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 농촌지역이 자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되니까 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 조사하는 사람 보고 그렇게 하는데, 협동조합에 1번부터 50번까지 순서대로 명단을 조사해보라고. 누군지. 대부분이 학교 풀막교 선생님 아니면 풀막교 출신 졸업생들이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되면 그분들도 먼저 떨어져 나가고 하지만. 그래, 뭐 아까도 들으셨을 건데, 제가 이제 풀막교 중심이 됐다라고 자꾸 이제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풀막교가, 아니, 건물이 걸어다니면서 뭐 사업을 했을 리도 없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쫓아다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 안 가르치고 밖에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가 학교가 됐다는 거죠. 학교가 사상이 좋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 사상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맞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갑시다. 의지투합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 그렇진 않아요. 아까 그랬으면 20년이 걸리지 않았을 거고. 대부분 보면 저는 이제 그랬는데 학교의 졸업생이 그 일을 했는 겁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학교는 유일하게 잘했는 부분은, 유일하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가장 강하게 잘했는 부분은 어떻게든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을 지역에 남겨뒀다라는 거죠. 80년대, 90년대, 2000년도까지 많은 학교들이 명문이라고 하는 학교들은 어떻게 하면 서울로 학생들을 많이 보내면 명문이 되어지고 할 시기에 가지 말고 그냥 지역에 남아라고, 그게 훌륭한 일이라고 했던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고, 그 청년들이 남아서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때 열심히 뺏는 지역 같으면 지금은 어떻게 되나 보면 초등학교부터 폐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거 보면 누가 빨리 학교를 없애나, 그거 경쟁을 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걸 돈을 많이 보내면 밖으로 빼면 뺄수록 돈을 더 많이 줘가지고 빨리 빼라고. 우리 제가 볼 때는 폐교되어지는 학교는 돈 줘야 됩니다. 정부 정책에 가장 앞장서서 도움을 줬는 거죠. 어쩌면 지방정부가 돈을 투자해야 될 것은 도저히 얘는 못 나가는 애들이 라는 곳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가장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맞는데, 여전히 외부로 많이 빼는 학교에 정부가 지원하는 거,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떻게 그런 활동을 생각해냈을까. 뭐 예를 들면 저는 지역 안내를 많이 했는데 연도별로 주제가 계속 바뀝니다. 옛날에는 유기농업 때문에 참 많이 찾아봤고요. 농촌 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대체에너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오는 주제가 타픽이 다 달랐어요, 매년. 그래, 아니 왜 여기 오냐고. 이거는 타픽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이슈를 누가 선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부분이 의미가 있는데요. 농업은 이 지역의 기본되는 산업이고 바탕이 되는 일이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존에 하던 일을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모여가 무슨 이야기해? 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이슈가 등장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거를 같이 공부하든 같이 연구를 하든 같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이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실제로는 이 지역에서는 농업 중에 유기농업이라는 부분이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됐다는 거고, 그게 마지막에는 연결되는 게 마을 만들기라는 거하고 연결될 수 있다. 이 기존에 있던 농업인데 그게 약간의 변형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시 묶어내는, 지역 사람들을 묶어내는 동력이 됐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발전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든 농업이라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농업이라는 부분을 놓쳤으면 아마 더 많은 공장과 더 많은 산업단지와 아니면 더 많은 학생들을 외부로 보내는 일을 했을 건데, 이 부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동네는 협동이 잘 돼.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견 만드는데 제가 보면 뒤에서 술자리 얘기하면 말도 많고 시끄러운 동네입니다. 일은 사람이 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은 사람을 배치시키는 거거든요. 일은 사람이 하지만 사고도 사람이 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이 많은 동네인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운영하는 단체가
지역 사람들의 내지는 지역 단체들이 기존단체 해가지고 출처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단체가 시간이 지나면서도 끊임없이 내 것이 아니고 지역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거든요. 나중에 저희들도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돈 받았던 사람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때 80만 원만 받았으면 지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80만 원 때문에 내가 어떻게 꼼짝을 못 하겠다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지역 그 활동의 지역성 단체의 활동의 지역성을 강제하는 수단이 저는 협동조합이라는 형태인 거지 협동조합 자체가 주식회사로 하면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형태인가 법인 형태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강한 지역성을 띠고 그 지역 단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정리시켜주는 강한 수단이 되어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많다라는 경험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협동조합이 중요한 거지 이게 이것만 하면 뭐 일이 푹푹 터지고 뭐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일하기 더 힘든 조직이 이거니까. 제가 이제 거의 다 홍동 역사는 거의 다 끝났고요. 최근에 이제 고민하는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하는 협업농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협동조합 농장인데 저희들 고민이 그거였죠. 똑같은데 젊은 사람들을 지역에 어떻게 배치시킬 거냐, 자리 잡게 할 거냐. 그쪽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이라는 부분이고 농촌에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면 또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라고. 마을 공동체 회사가 있다고. 아니 그럼 당신부터 해보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지역에 기본되는 거는 농업이고 청년들이 어떻게 농업을 실천할 수 있을까? 자본을 거의 가지지 않은 청년들이 농업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지 않고서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일인 농업은 끊임없이 노인층에서만 하는 거로 그냥 자리매김하고 청년들은 그거와 무관하게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해버린다면 그 지역은 위성도시화 할 가능성도 아주 높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세 가지 원칙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본적으로 농업을 자리 매치할 거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본 농장을 만들었고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3명이 시작했고 아까 사회 보던 애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3명이 시작을 했고 200평 하우스 한 동 가지고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협동조합을 1년 후에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이거 자료는 가지고 보십시오. 그냥 뭐 시설을 어떻게 조합화를 할 거냐. 보통은 농사 지을 때는 개인 농가인데 많이 기니까 어쨌든 시설을 어떻게 조합하고 토지를 어떻게 공공화시켜낼 거냐. 그 다음에 맞죠? 이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원칙 중에 협동조합이 들어갔고 유기농업이 들어갔습니다. 농장을 하는 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마을과 연결되어질 거냐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했는데 홍성유기농 대표가 법인 이사로 들어오고 작은 농장에 법인 이사로 들어오고 학교 풀마크 이사장님 또 법인 이사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을 이장님도 들어오고 뭐 이런 구조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조합원한테는 절대 배당하지 않는다. 생산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분배한다는 뭐 그런 몇 가지 원칙만 세워가지고 지역 활동을 하고 그런데 농장을 만들어서 그다음 이거 2012년도에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하던 일하던 사람들 사진입니다. 물론 그 다음 2013년 되면 또 바뀌고요. 원래 또 바뀌면 사람 얼굴이 다 바뀝니다. 계속 사람은 바뀌어요. 근데 이 사람들 딴 데 안 갑니다. 다 여기 남아있어요. 젊은 사람들끼리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오는 거죠. 나이는 하향 추세입니다. 오는 사람들. 근데 이 친구들하고 일을 농장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럼 뭐 자기들 농사 지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네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래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이 있으면 일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만하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거든요. 그 일을 어떻게 배치시키느냐가 문제죠. 우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밥을 먹기가 너무 힘들다. 내일 아까 홍성규 대표도 이야기한 내일 점심 먹을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밥을 편하게 먹을 거냐. 홍성규는 그때 이야기가 있는 게 식당을 만들자고. 메뉴가 매일 바뀌는 식당을 만들자고. 뭐 이런 거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푸는 뭐 지역에 식당을 하나 만들게 되는 거고. 지역에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식당에 와서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다음
사진하는 사람은 뭐 사진 찍어가지고 하고, 요 작게 적힌 거는 젊은 협은 농장 사진 팀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합원일 뿐이고, 이분은 우리 농장에서 와서 그냥 사진만 자기가 열심히 찍었다가 나중에는 사진전 뭐 하고 동네에서 하고 이런 거고, 그다음 오늘 사회 보는 사람 뒤통수입니다. 이분 같으면 작곡을 공부했으니까 아마 지역내가지고 합창단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일은 그냥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역할에 맞춰서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그다음 문제가 되어지는 시점이 이제 저희들도 작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20살짜리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사를 배우겠다. 저희들은 원칙은 이제 농장에서는 독립해 나가는 게 원칙인데 20살 애들은 고민을 해야죠. 지역의 농촌에 20살짜리 학생이 지역에 오면 좋겠다라고 싶지만 이놈 일 열심히 시켜가지고 노동력 좋겠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 제일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조건이죠. 지역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 지속 가능하게 이 친구들이 남아있게 하고 어떻게 할 거냐. 뭐 공부 모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지역에, 농촌 지역에 있으면서도, 뻥이 좀 심하게 하면, 대학 가는 것보다 나은 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되고, 어차피 그럼 농업을